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지금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각국의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재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금의 수급과 흐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2,000선 돌파를 하면서 좀 어쩌면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돌파를 하면서 2,000선 위로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좀 차트 상단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파란색 선을 혹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파란색 선과 그리고 이제 녹색 막대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저항 구간이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단기적인 일봉 시점 상에서의 저항 구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도달을 했다. 이 현 구간 상에서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좀 어쩌면 저항 구간에 좀 돌입을 하면서 좀 위험한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이제 주봉상의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쩌면 이제 좀 녹색 바가 보이실 텐데요. 이 녹색 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매물 구간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다. 이 구간 상에서 2,000선 부근 상에서 대부분의 수급들이 이제 많이 이제 쏠려 있다. 매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돌파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100선까지 어느 정도 도달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W적 파동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전 기점상의 2,200선 이상까지는 좀 회복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어찌보면 지금 현재 저항 구간 상의 돌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보시면서 좀 낙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생각을 두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100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저항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시자.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코스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죠, 팀장님. 네, 지금 이제 강보합 흐름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좀 강보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좀 이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725선에서 좀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고 기존에 419포인트에서 반등을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어쩌면 지금 그 650선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기점이 나와주면서 710선에 좀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인 이제 일봉 시점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는 아, 저항 구간 돌파를 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그럼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깔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봉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 흐름들을 봤을 경우에는 좀 어쩌면 이게 750선 부근이 어느 정도 기점으로 좀 보일 수 있겠고요. 750선 위쪽에 770선 쪽. 제가 봤을 때는 770선 부근 상이 어쩌면 좀 저항 구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760, 750에서 760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전 기점으로 봤을 때 770포인트, 고점으로 봤을 때 770포인트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의문을 좀 표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흐름들이 좀 다소 나와주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조정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조정 흐름들도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가 좀 이렇게 나와주면서 피로감을 느낀 증시가 다시 또 이제 차익 매물로 나와주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또 이제 W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어쩌면 돌파 기점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다소 약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짚어둘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전에 저항대였던 650 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저항대는 770선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770선까지는 올라가겠지만 또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재난지원금 효과, 5월 소비심리 반등,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재정 총동원령 내린 문 대통령, 한은 28일 국채 매입 신호 올릴까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주요국 경제 회복 기대감 증폭, 유의할 점은입니다. 글로벌 주요 각국들이 그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셧다운 완화를 발표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잠시 후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불안한 글로벌 시장 속 도사리는 미중 갈등 리스크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악재 바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고조가 되고 있고요. 또 어제 중국이 위안화를 전격 절하하면서 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잘 나가는 2차전지 관련주 상승 흐름 지속될까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5월 소비심리 반등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 달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4월보다 6.8포인트 오른 77.6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앞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소비 심리는 96.9, 그리고 3월은 78.4, 그리고 4월은 70.8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4개월 만에 소폭 반등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됐고 또 여기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효과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지수에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긍정적인 평가는 어렵다, 회복세로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직 낙관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재정 총동원령 내린 문 대통령, 한은 28일 국채 매입 신호 올릴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서 그야말로 경제의 전시 상황이라며 1, 2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주문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이 3차 추경 규모를 역대 최대인 30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라 40조 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추가적인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당정청이 다음 달 중 이 3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조만간 이 채권 시장에 국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은이 국채 매입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은이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까지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통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2차 전지 관련주 상승 흐름 지속될까입니다. 자, 오늘장 가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 그리고 경제 재개 기대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확대하고 또 주요 각국들이 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향후 증시를 이끈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장 삼성 SDI, 천보,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이 오늘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흐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각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기대감에 우리 증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를 하니까 이제 경제 회복도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기대감 불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일단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국들에 대한 모습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에 대한 모습들을 좀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뭐 이제 어쩌면 코로나에 대한 대비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속 나와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어쩌면 단기적인 좀 시장 경제가 좀 활성화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쩌면 지금 이제 그 근본적인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이제 코로나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고요. 좀 어쩌면 그 국가에서 좀 이제 경제적인 지원들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경기 회복을 해가지고 기대감을 볼 수 있다라기보다는 글쎄 잠깐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지금 이제 단기적인 회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2, 3분기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 지금 현재의 리스크의 여파가 2, 3분기 뒤에 역풍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 뭐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2, 3분기 다시 한번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를 놓고 양국이 맞붙고 있고요. 또 항공업계까지 그 갈등의 불씨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정부가 미국 항공사의 중국의 비행편을 막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뭐 미중 무역에 대한 전쟁, 갈등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들로 이게 짚어보자면 이제 IMF 때부터 좀 이제 고조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이게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는 건 제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안화가 지금 이제 고시 환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당 7위안 돌파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추가 상승으로 좀 나와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두 달 만에 1,240원을 돌파를 하면서 어쩌면 동반 약세적인 흐름들이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원화 약세 시에는 좀 이제 어쩌면 환차손이 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화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이제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들어오기가 겁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차손의 발생 우려감 때문에 어쩌면 외인 자본들이 지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쩌면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끄는 장이 나오고 있고 가끔씩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된다. 1,240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제 중국의 약세가 지금 우리나라 약세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 보여졌을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장기 기간의 흐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이 좀 다소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약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 시장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인데 더욱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요원해졌다. 외인의 자금 언제쯤 다시 좀 크게 들어올지 지켜보셔야 된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파죽지세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 팀장님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보시나요? 예, 우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한국형 뉴딜이다, 뭐 이제 그린 뉴딜이다 해서 이제 좀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경기 부양책상으로 해서 전기차의 시장이 확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만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이제 LG화학 그리고 첨보, 삼성 SDI 등 이게 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여기에서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가 수익성에 대해서 계속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이 현대 정의선 부회장이 협력을 논의하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을 좀 계속적으로 받는 이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좀 차트 흐름들 잠깐 좀 보자고 하면요. 지금 현재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18만 원대까지 좀 계속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36만 9천 원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신고가로 발생될 수 있는 계속 상승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하면서 좀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신고가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봉상 흐름들로 봤을 경우에도 거의 고점이죠.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가지고 있고 일봉상의 흐름들을 봤을 경우에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박스권 이후에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하락하고 이제 반등 기점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주봉상의 흐름들을 봤을 경우에는 지수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은 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 좀 이렇게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수적으로 상승한 모습들이 보여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 대비 상승으로 전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상에서 최고점이라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려앉겠다라는 모습들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질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쩌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 이슈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같이 탄력을 받으면서 가는 점은 좋겠지만은 좀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돌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돌입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겠고요. 지금 이제 상승 흐름들로 계속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한 번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좀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좀 이게 어느 정도 보합세의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세를 취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이 연관돼서 봤을 경우에도 조금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험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 아니면은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서 좀 차분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도 삼성 SDI 주가 자세하게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거나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2,000선 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시장이 또 활기를 찾는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은 그동안 좀 시장 대비해서 못 갔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좀 무거운 업종들.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철강, 어떤 화학 관련된 이런 좀 무거운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차별화가 계속 진행되다가 어떤 순환매가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런 그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를 견인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들은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들, 1분기에 발표된 흐름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투자 관련된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흐름들이 이런 낙폭 과대주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 업종들이 계속 움직일 것인가 이런 어떤 흐름들도 한 번쯤 체크해볼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코스피 1분기 실적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상장사 592군데 중에서 매출액은 그나마 선전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부진하죠.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영향권들이 1분기 말부터 들어오면서 나왔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가장 큰 특히 수익성 중심의 여러 가지 변화가 아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부진하고나라는 쪽을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순이익에 대한 부진함들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작년 동기 1분기가 21조 원대였는데 11조 원대로 어떤 낮아졌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매출보다는 일단 이익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코스피 종목들의 흐름들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게 되면 특히 삼성전자가 코스피 기업 중에서 매출액의 한 11%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안 좋죠. 어떤 영업이익 41%대, 순이익 62%대 감소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순이익 전체 17개 업종 중에서 순이익 감소된 게가 더 많다라는 관점들 뚜렷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흑자가 그래도 여전히 한 69% 정도 되는데 솔직히 지난 과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 비율이 한 75%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약간 좀 못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업종이 75% 이상 순이익이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뚜렷이 지금 시장에서 말해주는 변화를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코로나19의 사태에 따른 타격이 가장 심한 업종이었다. 또 하나 철강금속 같은 경우도 58%, 유통도 한 39%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통 제조업 쪽에서는 당연히 실적 압박들이 좀 크다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진들을 그대로 노출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흐름들도 주가에도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기전자는 선전했습니다. 게다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 156%, 의약품이 110%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도적인 뚜렷한 흐름들이 여기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흐름들 쪽에서 아마 이 부분이 2분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섹터 쪽에서 잘 못한 쪽보다는 좀 더 잘한 쪽에 대해서 계속 챙겨보자라는 전략들이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2% 감소, 순이익도 35% 감소. 물론 감소가 좋은 건 아닌데 코스피보다는 좀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기서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과거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확인이 됐는데 특히 순이익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소폭이 과거보단 두드러지게 특히 코스닥을 바라볼 때 중소형주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코스닥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저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뛰어오른 대표적인 지수가 코스닥 지수죠. 그래서 자신감이 충분히 있는 그 흐름들을 일단 시장의 흐름들 대비해서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하락폭이 적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정보기술된 IT 업종에 대한 순이익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업종들은 57%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코스닥 시장의 IT가 열일을 다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로 나왔던 회사가 59.8% 아직까지 좀 부진하죠.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야 좀 더 괜찮다라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적자 전환 기업이 169개사 좀 더 일단 어떤 같은 기준 안에 본다고 하게 되면 좀 어떤 차별화, 양극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수치들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이 정도는 전망을 했는데 그를 달성했다라는 부분들과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실적 예상치보다 더 높았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과거 흐름들보다는 우상향하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눈높이는 좀 높아가는구나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달성률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미진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률은 괜찮은데 전망치 달성률이 어떤 회계 도입 이후에 가장 낮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오냐 하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한쪽으로만 계속 가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차별화, 양극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의 주가는 실적으로 말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달성한 쪽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왔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료라든가 또 바이오 이런 쪽과 함께 약간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기반들이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흐름들을 뜯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실적이 어떤 종목들이 좋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초과한 기업들의 흐름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 쪽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보통 보여지는 게 실리콘웍스가 눈에 들어있고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 그나마 선전은 했다라고 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약간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기존의 LNG선에 수주했던 부분들이 반영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선주가 수주와 함께 성장성을 얘기한다는 부분들 쪽에서는 좀 의입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밖에 하이트진로 음식료 업종이죠. 그밖에 일진다이아도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고 게다가 또 서원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은 음식료 업종 쪽에 포함될 수 있는 흐름들 쪽에서 벌써 오뚜기 빙그레 음식료 업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쪽이 지금 시장에서 말해주는 변화가 이를 뚜렷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지난 저희가 관심주로 한번 말씀드렸던 이지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주가도 잘 가죠.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들을 유지하는 흐름들 쪽에서 이런 어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쪽에서는 계속 매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주를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실적이 잘 나온 종목 중에서 또 하나 음식료 업종은 잘 나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하이트진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 거기다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이제 올해 여름이 상당히 덥다고 하죠. 그러면 더운데 회사 끝나고 딱 하기 좋은 성수기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주된 맥주는 보리로 만들죠. 보리 가격들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풍년으로 인해서 또 하향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도 어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만큼 한 3만 5천 원대 부근 정도 들어오게 되면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4만 원대, 손절가 3만 3,200원대 이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폐기물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코엔텍이라는 회사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폐기물 관련된 쪽은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M&A 관련된 매각 이슈가 나오는 상황 쪽에서 지난번에 제가 관심지로 말씀드린 종목이 IS 동서입니다.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잘 나가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시너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 쪽에서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최선호는 IS 동서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배당 수익률이 5%대 이상이다라는 부분들 계속 확인하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는 10,000원대 이하에서는 눌림목 쪽에서 계속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일자로는 12,000원대, 손절가는 9,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실적 호전된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분기 실적 관련된 흐름들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고요. 또 2분기 실적은 다시 빨간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코로나19 여파 속에 1분기 기업들 실적 성적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2일 C큐브입니다. C큐브는 공인인증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생체 수기 서명 인증 기술을 독자 개발한 업체인데요. 공인인증서 폐지로 연일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인 9위의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또 오르면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의 흐름도 좋은데요. 8위의 KB금융 오늘장 3%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철강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문배철강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위의 CJ는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한진칼, 4위는 안트로젠, 3위는 삼성 SDI, 2위는 현대차, 1위는 두산퓨얼셀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투자자들의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이 더 갈지 스탑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뭐 저는 고로 의견을 고요.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점심 때 15% 찍고 1시 30분쯤 23% 찍을 느낌인데 77층에서 매수하고 묵혀놨는데 꿀이다. 10만 원까지 버티기 전략이다. 딱 보니까 오늘 앞자리 9로 바뀐다. 아니면 주식 접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점심 때 15% 찍고 1시 30분쯤 23% 찍을 느낌인데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신데 일단은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15% 정도 찍었나요? 차장님? 지금 현재 18%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요? 어느 정도 그만큼, 맞추셨네요. 예, 저희 오는 동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고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네. 뭐 일단은 23% 이거는 모르겠고요. 네. 저는 뭐 저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저분이 만약에 뭐 엄청난 돈을 갖고 계시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가봐야 아는 상황이고 일단 추세는 좀 계속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경영권 분쟁 말고는 특기할 만한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오늘은 오르는 거예요, 차장님? 일단 뭐 그 한진칼 자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대한항공이죠. 네, 대한항공 그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네.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유상증자 발표에 따른 결국에 이제 한진칼도 이제 유증을 참여를 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어, 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일단 한 1,000억 정도를 이제 차입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한 3,000억 정도 규모가 필요한데 네. 이제 1,000억을 빌렸으니까 뭐 순차적으로 더 잘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여전히 유통 주식이 적기 때문에 그 경영권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예. 뭐 또 양쪽 세력 다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한번 뭐 랠리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고를 했는데 오늘 지금 과하게 네. 그분 예상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벌써 한 20%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입금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경영권 분쟁도 완전하게 소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게시글도 바로 볼게요. 77층에서 매수를 하고 묵혀놨는데 꿀이다. 10만 원까지 버티기 전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을 보고 계신 거고 10만 원까지 그럼 가능할까요, 사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고점 최고가가 네. 11만 1,000원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도 한번 트라이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워낙 대한항공이 안 좋았다가 네. 사실은 뭐 이번에 유상증자 끝나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네. 사실 또 다시 또 좋아지기 때문에 오 시장에서 한 10만 원까지 오늘 상한가가 아마 1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추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한번 걸리더라도 9만 원대 후반에서 한번 걸리더라도 네. 이걸 좀 무난히 돌파한다라고 하면 사실
사실은 11만 원대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뭐 그런 힘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고점대는 11만 원까지 올라갈 힘은 남아 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미 FDA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요즘은 좀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잘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고 들어보고 싶거든요.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약간 좀 과열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약간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과열이 되어 있다 스탑을 드셨는데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상한가 한번 가보자. 힘 너무 좋다. 눈치 보다가 늦게 탑승한 게 아쉬울 지경. 이제 5만 원대랑은 안녕이네요. 아쉬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힘이 너무 좋다. 눈치 보다가 늦게 탑승한 게 아쉬울 지경이다. 뭐 대부분 잘 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안트로젠 차장님이 스탑을 드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좀 어떻게 조정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5월 20일 날 나온 그 첨단 재생 그쵸. 의약품 지정. 예.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지정이 나오면 한번 주가가 좀 뿜고요. 네. 안트로젠은 생각보다 너무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6,000원대에서 시작한 주가였기 때문에 36,000원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올라왔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나라고 기술적으로. 네. 뭐 내용은 뭐 추후에 또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네. 주봉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 뭐 단기 고점은 좀 한번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이제 5만 원대랑은 안녕이네요. 아쉬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안녕을 한 거죠, 5만 원대랑은 차장님. 뭐 그거는 뭐 사실은 신의 영역이니까 모르겠지만 5만 원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번 정도 올랐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 여전히 더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있고요. 한 9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당장은 항상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보면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 후에 사실은 좀 이슈가 새로운 게 안 나오면 예.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줄면서 좀 빠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기대감으로 지금 상한가를 그 발표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도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가 오늘 한 번 더 올라오고 있죠. 치료제 효과가 좀 더 있다라는 얘기가 또 네. 기사가 나오면서 기사에 움직이고 좀 기사에 파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다라는 신호가 좀 나오면 사실은 한번 좀 쉬어갈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워낙 또 시장이 좀 좋으니까 또 탄력을 받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쉬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3위입니다. 삼성 SDI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7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삼성 SDI 고 들고 싶거든요. 차장님 의견은요? 뭐 저도 고를 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일단 토론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삼성 SDI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카카오 손절하고 1위 갈아탔습니다. 늦었나요? 이번 주 안에 40층 찍는다. 내 모든 걸 건다. 이재용 부회장 바탕화면에 지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절하렵니다. 라고 너무나도 재미있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카카오 손절하고 1위 갈아탔습니다. 늦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손절을 하셨다고 하셨고 일단 좀 그렇네요. 갈아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를 손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주식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오늘 좀 고가에 잡으셨다 27만 원 넘어갔을 때 사셨다가 아마 좀 뭐 그런가요? 빠졌을 때 장중에 한 마이너스를 갔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좀 파신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제 주식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일단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사실은 뭐 대형주가 52주 신고가를 내는 경우가 사실 많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있죠. 네. 예,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지금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 목표가를 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나온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네. 리포트 내용을 보면 삼성 SDI가 테슬라와 뭐 가능성이 있다. EV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 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됐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전기차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전히 또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에 관련돼서 예. 전기차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있죠. 맞아요.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탄력을 좀 당분간은 좀 받을 걸로 보이고요. 예. 뭐 일단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네. 사실은 좀 오래 쉬었다가 좀 한번 큰 폭의 낙폭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19를 제외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한 27만 원대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오랫동안 쉬었던 것들에 대한 좀 뭐 힘이 좀 분출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을 모아뒀다가 이제 분출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안에 40층 찍는다, 내 모든 걸 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또 주식의 모든 걸 거시면 사실은 좀 힘들긴 한데 예. 40층 뭐 40만 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40만 원을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일단 뭐 추세는 살아났지만 오늘 사실 37만 원 지금 현재 37만 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네. 37만 원 정도면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국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고를 들여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한 전고점 부근이 한 34,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거기서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된다. 어차피 성장성에 베팅하는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쪽만큼 좋은 지금 섹터가 없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고를 말씀드린 건 좀 중장기적으로 고를 말씀드린 거고 5호장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은 뭐 윗꼬리를 크게 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37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겠지만 중장기 추세를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산업만큼 성장성이 뚜렷한 섹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근데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인데 현대차는 좀 지지부진해요, 차장님. 그래도 오늘은 뭐 1%대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종목도 힘을 좀 모으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저도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언제 순식간에 9만 6천 원대로 떨어질지 모른다. 조심해. 지금 반등 구간이다. 10층까지 쭉쭉 갑시다. 9만 8,800원에서 매수. 제대로 물린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언제 순식간에 9만 6천 원대로 떨어질지 모른다. 조심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오늘은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물론 한 1,800원 정도, 지금 97,800원이니까 네. 사실은 뭐 1,800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금방 떨어지죠. 예, 근데 추세는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현대차가 지금 뭐 시총을 사실은 뺏겼죠. 뭐 네. 카카오한테도 뺏기고 예. 뺏겼는데 결국에는 현대차도 한 번에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수소차 이슈부터 시작해서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추후 성장성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예, 그런 거에 대한 동력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현대차가 아니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은 남아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면요. 지금 반등 구간이다. 10층까지 쭉쭉 갑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10층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차장님? 제가 이거를 여기 와서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저를 예, 한 많이 12만 했어요. 원까지는 뭐 가지 않겠나 저도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 뭐 중장 뭐 2, 3개월 안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10만 원은 뭐 무난하게 뭐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오늘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또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10층까지는 뭐 2, 3개월 안에는 올라갈 수 있다 의견 드렸습니다. 이제 1위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그룹의 매각 기대감 그리고 그린 뉴딜 기대주로 꼽히면서 오늘장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고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를 들어보고 싶고요.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뭐 스탑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의 스탑을 들었습니다.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의견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2,000주 입성, 오늘 상한가 가겠죠? 평단 11,100원 줄인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손절한 사람 나밖에 없나? 15,400원에 매수했다 떨어지길래 15,000원에 팔았는데 점점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오늘 2,000주 입성했다. 상한가 가겠죠? 이렇게 좀 소원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상한가는 아직 못 갈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오늘 20% 넘게 올랐었는데 네. 사실 지금 19%대에 있는데 오늘부터 조금 과하게 오른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정부 이제 두 가지 이슈죠. 아까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 하나와 그다음에 매각 관련된 이슈가 하나 네.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정책 관련되는 거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그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상장이 사실은 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네. 안 된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되게 3주 연속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수소 관련된 주식보다도 좀 과하게 오르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매각 이슈까지 같이 부각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뭐 물론 길게 중장기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는 회사인데 네. 또 어떤 회사가 또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좀 단기 과열 국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장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 관심주인가요? 제가 원래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실 좀 말씀드리질 않는데 네. 예, 오늘은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을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비아라는 종목인데 네. 예, 일단 가비아라는 종목을 내용을 보면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좀 봤는데 주가는 사실은 6,000원대부터 뭐 거의 한 7,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네.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추천을 드린 거는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뭐 그다음에 자회사가 이제 KINX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지금 모바일 언택 관련돼서 굉장히 카카오나 네이버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이거는 뭐 사람들의 지금 트래픽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가비아는 이제 그 지주사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비아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도 너무 현저하게 싸다. 예, 한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해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한 2배를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누가 네.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래요. 예,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있고요. 그동안 좀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서 좀 소외받았던 주식이고 개인들이 오히려 지금 올려놓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2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그리고 한동안 좀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17,000원 넘어가면 계속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한 17,000원대 후반을 돌파하게 되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매수는 한 17,000원 이하면 뭐 더 싸게 사면 더 싸게 살수록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한 25,000원,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에서 박스권 하단을 깨면 네. 예, 그때는 좀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차장의 핫한 관심주 가비아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새빨간 종목들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이슈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하신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